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6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김건희 세력을 겨냥한 수사의 칼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어제 국회가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3개를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김건희 세력을 겨냥하고 있고 엄청난 수사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전방위적인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집중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국민의 힘이 아주 곤경에 처할 것이고, 이 수사의 끝에서는 국민의 힘을 내란 비호 정당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파견검사만 120명을 투입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 반영된 국민 뜻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외환 유치 행위 등 11개 범죄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올랐으며,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쑥대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소속 의원들을 향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으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에 내란 특검법에 2번,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도합 7번 거부권을 행사하여 막았지만은 어제 본회의에서 이 새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26분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이 바뀌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면은 시행되는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행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특히 무인기를 평양으로 침투시켜가지고 북한 공격을 유도하여 비상계엄령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이 외환 유치 혐의, 내란 선동, 선전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어제 통과된 이 특검 법안은 지난 1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서 훨씬 더 강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수도 대폭 늘렸는데, 원하는 특검보를 4명, 파견 검사를 40명, 이외의 파견 공무원을 8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은 특검보는 6명, 파견검사는 60명,
그리고 파견 공무원은 10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수사 시 필요한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도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이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것으로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건진 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실은 이 3개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정부에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주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3대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릅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절반을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파견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특검의 파견검사는 13명이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수사 조직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내란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고, 김건희 씨가 포함된 이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다 인수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이미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 속도를 내던 김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특검으로 넘어갑니다. 국힘당에서는 내란 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수사 조항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범인 은닉 및 범죄 은폐, 증거 인멸 등 혐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수사 조항으로 야당 의원 누구나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안팎에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본회의입니다,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게 정쟁형 특검을 추진하면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겠나라고 비판했다고 했지만은, 이런 목소리는 이 수사로 드러나는 비리가 확산되면서 아마 영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해온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내란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때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의심하는 것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이 바뀌면은 완전히 태도를 표변해가지고 그동안 묻어두었던, 대통령 권력에 눌려가지고 묻어두었던 자료를 꺼내가지고 수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 결과의 정당성에 의심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물론 이번 수사는 다 예고되었던 내용이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았던 것이니까 이것은 수사의 당위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서 정치 보복 쪽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수사가 너무 확대될 때는 여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검찰은 정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검찰의 논리대로, 법대로, 무엇보다도 사실대로 공정하게 수사해서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